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에서 확실한 재료와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어제 좀 승부를 봤는데, 이게 또 내용이 상당히 또 좋았고, 오늘 그 지수도 물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1차 목표가는 제가 터치했어요. 지금 이제 38,700원 터치했고, 또 지금 막 2차 목표가까지 또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자막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요. 방금 터치해서, 근데 2차 목표가를 제가 41,000원을 잡았었는데, 지금 막 41,400원까지 올라가면서 2차 목표가도 터치해서 좀 차익이 또 최종적으로 좀 완료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은 어제 다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그래서 동진 세미캠은 지금 추가적으로 더 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2차 목표가 조금 작게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제 이제 시장 워낙 안 좋을 때 편입을 해가지고 좀 짧게 잡았던 부분이 또 2차 목표가까지 하루 만에 1차, 2차 다 터치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찾아야죠. 그래서 지수와 좀 무관하게 개별 수급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좀 많이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자 인증도 어제 좀 급등이 나왔는데요. 한국전자 인증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그 바닥에서 일단 편입을 해놓고 어제 그 상한가를 갔어요. 한국전자 인증. 그래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한국전자 인증은 제가 이제 편입을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한국전자 인증 본업도 물론 잘 되고 있지만 지금 그 토스의 지분 가치가 굉장히 또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 제가 이 토스가 대략적으로 지금 예상 시가총액이 8조 원 정도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편입할 때. 그런데 어제 그 언론에서 토스의 예상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한 16조 15조, 16조 정도 평가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편입할 때보다 지금 토스의 예상 시가총액이 약 2배 가까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다 보니 지금 한국전자 인증이 토스의 지분 4%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분가치 부각이 또 새삼스럽게 지금 이제 또 새롭게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보시면은 오늘 마이너스 3.37%,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살짝 눌렸는데, 요거 그 보통 이렇게 하루 종일 이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종가에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분봉상 가격만 이렇게 맞춰주고 있는데, 일동제약도 상한가 간 이후에 눌림목 이런 식으로 주다가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그 이후로 한 50% 더 갔는데, 한국전자 인증도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갈 수 있어요. 지금 이 패턴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면서 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종목을 편입을 할 건데,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대선 테마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선 테마주, 우리가 보통 지금 시기 정도 되면은 원래는 대선 테마주들이 좀 움직여야 돼요. 보통 한 11월 달 정도 되면 보통 움직이거든요. 항상 그 4년마다 대선 테마주들 이제 투표일을 앞두고 한 3개월 전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그 주식을 접한 지 벌써 이제 19년 정도 됐는데, 이 주식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대선이 이제 4년마다 있었으니까 많은 대선 때 이 테마주를 경험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올해처럼 이렇게 대선 테마주가 안 움직인 해는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그 투표일 2, 3개월 전에는 대선 테마주들이 정말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오고 시장에서 좀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또 다음 달 내년 1월인데요.
그 1월, 2월 달에 그동안 못 올랐던 것이 엄청나게 강하게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야당 후보 단일화됐고 여당 후보 단일화된 상황에서 보통 이제 단일화되면 그 해당 특정 후보들 관련주가 뭐 적게는 뭐 2배, 3배, 많게는 뭐 10배씩 오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다. 물론 뭐 과거에 애니능률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온 적은 있었지만은 10배씩 지금은 뭐 대선의 분위기가 주식시장에서 전혀 느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뭐 끝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 3월 9일이니까 아직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또 저점에서 매수 잘 해놓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야당 후보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뭐 이렇게 뭐 특정 후보가 이제 관련주가 좋다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야당 후보 관련주 하나, 그 다음에 여당 후보 관련주 대장주 하나, 이렇게 이제 하나씩 좀 가지고 나올 생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야당 후보 관련주 한 종목, 정치 테마주는 그 대장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편입할 종목은요, 바로 현재가 6,280원에 서현 탑메탈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현 탑메탈 지금 자리에서 편입을 하고요. 자, 뭐 지금 정치 테마주 그 주식시장에서 많이 안 보는데. 많이 안 보니까 편입하는 겁니다. 많이 안 보니까. 이제 충분히 급등 나올 거라고 봐서 많이 안 보니까 편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서현 탑메탈도 한참 올라갈 때 무려 14,700원까지 찍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도 더 났죠. 그래서 서현 탑메탈 아무도 안 보실 텐데 이제 당연히 이게 그 윤석열 후보 관련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주도 하나 정도는 편입을 할 건데 먼저 야당 거 먼저 편입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서현 탑메탈은 보시면은 그 뭐 덕성, 그 다음에 뭐 서현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평윤 씨 관련주로는 뭐 애니능률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뭐 애니능률도 물론 윤석열 후보 관련주 테마주로 한번 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파평윤 씨 관련주라는 게 정말 생소하고,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성씨가 묶여서 올라간 거는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작년 올해가. 그래서 이거의 주도주가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동창이나 인맥 관련주가 저는 갈 거라고 봐서 그쪽에서는 서현 탑메탈이 대장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후보에 대한 뭐 추가적인 얘기는 제가 따로 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자리만 보고 기술적인 부분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부터 이제 12월 달 거의 끝나가는데요. 1월, 2월, 그러니까 2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월 달에는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2월 중순 이후부터는 매매하면 안 돼요. 정치 테마, 인맥주. 왜냐하면 언제 폭탄 매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다 떨어집니다. 그냥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편입해서 한 1월 말이나 2월 중순 정도에 팔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밑에서 한번 공략하고 가만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편입하도록 하겠고요. 자료는 사실 뭐 특별히 없어요. 이게 뭐 정치 테마주라는 게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로 드리진 않고요. 자, 우선은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여권하고 이제 야권 네. 후보들의 지지율이 네. 혼조세를 네, 보이고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선 정책주들 지지율에 따라 이제 계속적으로 교차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한 3개월 또 못 남았죠. 시점에서는 이제 종목들이 이제 좀 이렇게 좀 올라가주는 종목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네, 워낙 진짜 안 혼조세라 나오더라고요. 가지고 네. 세력들도 갈피를 잘 못 잡고 네, 네, 맞아요. 있어서 아무것도 못 땡기고 그냥 감방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네. 요 대선 테마주들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네. 얘기해 주세요. 우선은 저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특정 후보가 뭐 그 해당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야당 후보가 1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자고 일어나면 또 여당 후보가 1위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 박빙의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특정 후보가 완전히 앞서 나가면은 그것만 세력들이 땡길 텐데, 진짜 이런 거는 아무리 뭐 세력들이 이런 롤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거를 바꿀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도 공격적으로 땡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제가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야당 후보 1위 하나, 여당 후보 1위 하나를 편입을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 한쪽이 조금 어차피 바닥이니까 한쪽 지지부진 하더라도 이게 한쪽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최소 100% 이상은 무조건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두 개 다 매수한다면 저점에서 충분히 두 개 다 그 나중에 다 매도 치면 한쪽은 조금 수익이 안 나거나 하면 조금 손실이라도 다른 한쪽이 100% 이상 수익이 나니까 좋다. 그래서 양매수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게 약간 그 이제 파생 쪽으로도 보면은 콜이나 풋 보면은 둘 다 매수해서 지금 둘 다 매수해서 예를 들어서 한쪽 방향만 맞는다 하더라도 한쪽은 버리고 한쪽이 100% 이상 수익 나면 당연히 그 총 원금 대비해서는 수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도 제가 이렇게 대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서현 탑메탈은 지금 1차 목표가는 사실 6,700원이었는데 말하는 중에 좀 터치가 돼가지고 자 높일게요. 자, 1차 목표가는 제가 7,200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2차 목표가는 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5,500원 말씀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좀 올라오면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